현금주의 발생주의 전환 문제도 현금흐름표 직접법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죠. 회계사 문제입니다. 보면 현금주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가 총 720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가 같이 합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매출원가, 즉 매출원가는 매입 관련 계정에 포함이 되고 판관비는 별도로 영업비용이나 판관비 관련 계정 이렇게 나눠서 보통 접근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 판관비, 현금 지출액이 한꺼번에 합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입 판관비 계정을 동시에 붙여서 한꺼번에 합해서 접근했습니다. 문제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출원가, 판관비 두 가지가 합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주의에 의한 매출원가, 판관비는 곧 현금 지출액을 말하는 거죠. 매출원가나 판관비와 관련돼서 현금 지출액이 720만원이다. 따라서 현금 지출액 720만원, 유출이니까 괄호 안에 표시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발생주에 의한 매출액. 이건 매출 관련된 이제 계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매출 관련 계정을 별도로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게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아마 매출 관련 계정도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작성해 보죠. 그래서 발생주의 매출액, 매출 관련 계정에 수익임으로 대변에 840만원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입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는 매입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임으로 대변에 매입 채무 증가했으니까 33만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감가상각비 10만원. 이거는 매입 판관비 계정 관련 계정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보통 매입 관련돼서는 감가상각비가 직접 기입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된 게 원가계산을 통해서 매출원가에 포함돼서 기입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판관비 계정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매입 계정과 묶여서 분석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10만원을 이게 3이고 차변에 기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매출채권 증가. 대손충당금 차감 전이기 때문에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은 매출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매출채권 21만원 증가했으므로 차변에 기입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재고자산 증가 72,000. 이것은 매입 관련 계정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6번 재고자산 증가했으므로 72,000원 자산임으로 차변에 기입합니다. 자, 7번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매출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비용이므로 차변에 12,000원 기입합니다. 자, 더 이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숨어있는 계정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1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 증가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기입합니다.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증가했다 언급이 없지만, 문제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10만원 발생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증가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출 관련 계정에서 대손상각비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 발생했으면 문제 자료에서 대손충당금 자료는 없지만 대손충당금 12,000원이 또 증가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여기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 계정이므로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12,000원 발생되면 대손충당금도 12,000원 증가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과 대손충당금 각각 10만원, 12,000원 이렇게 증가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더 채워야 될 금액은 매출 관련 계정에서는 여기 현금 유입액 요게 대차 일치시키면은 산출이 되는 것이고, 매입과 판관비 관련 계정에서는 아까 현금 지출액이 첫 번째로 720만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걸 보면은 매출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대차 일치시켜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등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매출원가 뿐만 아니라 판관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발생액이, 그래서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금액,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어떤 판관비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차 일치시켜가면서 채워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을 하고 나면 문제에서 요구한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당기순이익은 일단 매출액 840만원 문제에 주어져 있죠. 840만원이 거기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매출원가 등 745만 8천원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어져 있는 자료 감가상각비 10만원도 빼야죠. 당기순이익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매출원가 대손상각비도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12,000원도 빼야죠. 그래서 각각 차감하고 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당기순이익이 이와 같이 83만원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숨어있는 계정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감가상각비 관련돼서는 감가상각 누계액, 대손상각비 관련돼서는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되,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증가했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